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오시고, 특히 또 유족분들, 그 다음 시의 국장님, 또 우리 또 시의원님,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많은 분들이 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순 11구에 대해서 시민들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이 너무나 많구나. 앞으로 우리 순천교육청도 반성을 하고 더 열심히 자료도 개발하고 학교에 보급해서 이런 것이 수업과 연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그분들과 평생을 낙인이 지켜 마음껏 살아보지도 못한 그분들에게 후손으로서 정말 죄송한 마음 전하면서 인사한 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추진 배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특별법이 통과가 된 이후에 그동안에도 지역에서 요순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과정과 연결된 요순 11구 평화교육이 필요하다는 제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순천은 교육부 미래교육자치 협력지구고 2021년도에는 우수지구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과정에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들어간 2020년 동천마을교육과정, 2021년 순천만습지 마을교육과정이 자리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과 더불어서 요순 12구 마을교육과정도 학교와 그리고 지역사회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고 협력해서 만들어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추진 경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TF 위원들 계시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요순을 위해서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 오신 단체들, 교육 강사들, 그리고 다양한 교육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서 거버넌스를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방금 한상희 선생님과 함께 제주 4.3과 요순을 연결하는 그런 내용으로 체계를 갖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기획팀을 만들고 그 기획팀을 중심으로 4월부터 5월까지 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총 4차례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1차, 2차 워크숍에서는 요순 마을교육과정의 비전이 무엇인지, 내용과 형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구체화하는 그런 과정을 교원과 지역사회 많은 전문가와 함께 했고요. 그리고 8월 달에 제주 4.3과 연계한 기획이 있었습니다. 저희 TF 위원들은 5번, 6번 넘는 준비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개발 TF를 구성해서 2차례 집중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가 함께 만든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요. 성산초등학교, 별량 중학교가 오늘까지 그 과정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요순 11구 마을교육과정의 구성과 흐름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족과의 만남입니다. 유족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가슴으로 요순을 느끼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다양한 표현하기 활동, 치유와 회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 함께했던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요순 12구 마을교육과정 이제까지 발걸음을 토대로 더 알차게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마지막으로 똥천이었던 동천을 정말 깨끗하게 만들었던 순천 시민들의 힘으로 동천 마을교육과정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 그리고 개발에 맞서서 순천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순천만습지 마을교육과정이 작년에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은 정말 수많은 분들의 애양과 땀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유족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의 이런 자리를 하고 있는가 아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일단 여기 5페이지에 있는 마을교육과정 추진 방향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교육과정이 교육과정으로서의 체계나 엄밀성, 형식 이런 것들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에 저도 10분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여순 11구 마을교육과정이 보다 정교하고 엄밀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현재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해 보이겠지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이 마을교육과정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비전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여순 11구 기반 시민성 함양으로 잡았습니다. 여순 11구는 우리 지역사회의 여러 활동가분들, 여기 계시는 박병석 선생님, 그리고 박서정 대표님, 유족분들,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금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그냥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가 모두가 함께 나서서 여순 11구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전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여순 11구 기반 시민성 함양을 이 교육과정의 비전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비전을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인간상, 핵심 역량, 학습 요소, 학습 활동을 제시하였습니다. 인간상은 이러한 그 인간상과 핵심 역량은 23쪽에서 28쪽에 걸쳐 있는 마을교육과정 개발 방향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인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의 아픈 역사를 알고 공감하는 사람, 인간의 존엄과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연대와 공존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 이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여순 11구가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이자 또 앞으로 치유해야 하는 역사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고, 이 가운데에서 여순 11구가 70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아이들과 거리가 있을 수 없다라는 논의도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의 삶에서, 우리 지역민의 삶에서 여순 11구가 연결될 수 있게끔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상을 정립하였고, 이러한 인간상을 보다 구현하기 위해서 학교 마을교육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역량을 정립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핵심 역량은 크게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포용적 자기주도성, 소통 참여 역량, 평화 인권 감수성, 변혁적 실천 역량입니다. 포용적 자기주도성은 우리가 단순히 자기의 스스로의 관점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공동 타인을 포용하면서 나아가는 자기주도성, 자기주도적인 학습 역량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미이고요. 소통 참여 역량은 타인과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소통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타인의 일 그리고 공동체의 일에 그렇게 참여하는 역량을 길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평화 인권 감수성은 우리가 평화로운 인권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보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평화인권 감수성으로 가르치고, 마지막으로 변혁적 실천 역량은 지금 이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여순 11구를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우리 지역사회, 미래를 바꾸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학생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학습 요소를 역사, 지역, 시민으로 잡아 역사는 여순 11구와 제주 4.3, 그리고 오늘날,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요소이고, 지역은 이 여순 11구와 관련된 우리 지역사회와 지역민이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은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과 미래를 살아갈 시민이 어떻게 이 여순 11구를 통해서 우리와 미래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다루는 학습 요소입니다.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하고자 학습 활동을 발굴, 표현, 참여 영역으로 나누어 정립하였고,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이 4페이지에 있는 여순 11구 마을교육과정 구성 및 실제 운영 흐름입니다. 앞서 김현주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배우기, 만나기, 표현하기, 치유와 회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마을교육과정이 비록 많이 부족하고 여전히 계속 만들어 나가는 단계입니다. 네, 그럼에도 많은 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격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오늘 더 나아가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여순 11구의 가치, 우리가 생각하는 여순 11구의 가치는 앞으로 계속 찾아가야 될 겁니다.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알고 복수나 증오의 감정이 아니라 이 여순 11구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순천을 어떤 공동체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가치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여순 11구와 나와 그리고 우리의 공간과 삶과 연결해보는 이런 수업을 지향하고 저희가 수업을 준비해봤습니다. 크게 수업의 방향은 해방 이후에 한반도의 대립과 갈등을 이해하고 여순 11구만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주 4.3과 여순 11구의 맥락을 함께 이해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됐고요. 대상은 지금 초등학교 5, 6학년 통상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별양중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 2, 3학년들 대상으로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학교 급별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내용을 언제든지 재구성할 수 있고요. 특히 여순 11구와 관련돼서 최근 몇 년 사이에 특히 지역의 언론사들이나 다양한 곳에서 아주 좋은 영상 자료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시각 자료를 활용해서
저희가 수업을 하고 또 지역의 여순 관련 유적지를 연결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좀 일상 속에서도 여순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특히 제주 사상과 여순 11구를 저희가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이 닮아있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주의 백졸일선지묘와 여순의 형제묘, 그리고 사상 평화공원의 기념관 안에 있는 백비와 여순 희생자 위령탑에 아직도 기록하지 못한 저 말줄임표, 저것들이 채워질 때 우리는 여순을 어느 정도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학생들과 같이 했고요. 특히 이 여순과 관련해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폭력의 지점들,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인들이 왜 우리에게 총을 쏘았을까? 이게 왜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주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간의 연결. 우리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만나는 이 공간들이 사실은 저 아름다운 동천이 74년 전에 어떤 공간이었던가 라는 걸 좀 학생들에게 생각해 보고 다시금 그 공간에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것들을 지향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는 그런 과정으로, 그리고 특히 그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여순과 관련된 다양한 영상 자료들, 지역에서 만들어낸 영상 자료들이 크게 활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자리해 주셨지만 저희 권정국 선생님이나 우리 유족분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아픔에 조금 더 공감하는, 단순히 그냥 교과서적인 지식을 들었을 때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것과 직접 그 현장을 목격하고 그리고 그 아픔에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아이들의 가슴속에 울림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유족들에 대한 생각들을 또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질문을 3가지 정도로 아이들에게 던졌습니다. 여순 11구는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여순 11구는 무엇인가, 각자 자기 나름대로 여순 11구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면서 여순 11구를 가치를 찾아보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남아있는 유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회복적 정의가 살아있는 순천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같이 해봤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저희 연령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해 나갔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권정국 선생님도 그날 학생들과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면서 일단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그날 놀라웠던 게 권정국 선생님의 소년딸이 저희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명예교사 유촉식도 하고 같이 만남의 장을 같이 이루어지고요. 그에 이어서 이제 회복과 치유의 과정으로 저희가 서클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이런 과정들을 좀 진행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또 바로 오전에 저희가 학생들과 표현활동, 직접 시를 가지고 써보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활동으로 쭉 진행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개관 수업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순천시청 자치혁신과에서 여순 사건 전담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혜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마을교육과정에서 여순 사건 관련해서 11교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는 이야기를 저희 과에 오셔가지고 하셨을 때 속으로 너무나 좋았어요. 나 저거 꼭 해야지, 꼭 해야지. 제가 여기 시청에 들어오기 전에 여순 연구소에서 이제 연구원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 유족들을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너무 하기 싫은 일이었어요. 여순 11구라는 이 사건 자체가 저에게는 아무런 감흥도 없고 느낌이 잘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체육을 하러 다니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 번 한 번을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나 혼자 듣는 게 과연 맞을까, 굉장히 고심하게 되고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냥 이렇게 힘든 것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이걸 좀 알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강의를 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2019년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한국연구재단에서 진행하는 인문주간 사업을 순천대학교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어떤 사업을 기획했냐면 유족들을 모시고 각 지역에 광양, 여수, 순천 이렇게 대표적인 한 6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표되는 유족들을 모시고 가서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에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그 감동이 우리 유족분에게도 큰 감동이었지만 아이들에게도 깊은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을 만든다고 했을 때 나는 이 교육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서 유족과의 만남을
꼭 교육과정에 한 꼭지로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든 분들의 생각이 이렇게 연결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추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미 모든 퍼즐들은 다 맞춰져 있었고 어떤 한두 개의 퍼즐들만 맞추면 되는 게 이번 교육과정에서 유족과의 만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핵심 키워드 같은 정말 중요한 유족과의 만남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한지 그거는 그 현장에서 아이들의 반응과 유족의 반응을 보시면 정말 느끼실 수가 있을 건데 유족들에게는 우리 유족 명예회복에 대한 그 기쁨들과 또 한편 자신의 이야기를 구슬로 내뱉은 순간 그 아픔들이 어느 정도는 완화되는 그런 경험들을 있으실 겁니다. 광양유족회장님을 만나뵌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함께 저랑 그 2019년도에 연구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학생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날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날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 아픔이 조금 누그러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이야기를 내가 자네를 만나면 한 번 해주고 싶었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쩌면 이 모든 제주 4.3과 여순 11구의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에서 내용은 우리 유족의 아픔이 아닐까. 사건의 전후 과정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유족들의 아픔과 이분들의 그 과정의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유족분이시고요. 저희가 유족과의 만남 시범교육을 두 군데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세 분의 유족을 모시고 두 군데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임명장을 받았어요. 저희 권정구 흑장님께서. 어떤 느낌이셨을지 정말 들어보고 싶은데 엄청 쑥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외손녀분이 그 학교를 다니셨는데도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만났는데 오히려 그 당사자인 그 두 분은 큰 감흥이 없었는데 저희는 정말 소름 돋고 아 이런 게 어쩌면 인연이고 큰 어떤 역사적인 큰 가운데 있는 인간의 어떤 뭐랄까요 그 끈 같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명예교사로 이쪽을 받고 이 사진들을 공유를 했을 때 유족회원 분들께서 아 나도 하고 싶다. 나도 한번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내 이야기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그 유족과의 만남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지 지금 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약 15명 정도의 유족으로 명예교사를 유축할 예정입니다. 이건 저희만의 극단적인 어떤 판단이 아니라 유족회와 춘천시, 교육청, 그리고 각종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몇 차례에 걸친 시범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좋은 효과들과 좋은 점들이 많았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족 명예교사로 위축되고 또 그 활동들이 점점 더 확산되고 전 지역으로 그래서 저희 순천뿐만이 아니라 여수, 순천, 광양 전 지역으로 확산되어서 많은 유족들이 더 당당하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에서 표현활동을 발표를 한 이유는 이제 이전에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기 때문이고요. 그것들이 사실은 그냥 저희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보자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행됐던 것들이 교육과정으로 정식으로 좀 체계를 갖춰서 올해는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뜻깊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가 처음 여순 11구를 만났던 해는 2019년도예요. 별량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그 친구들이 만난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이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은 이 지금 열심히 흙을 파고 계시는 이 강기룡 주무관님 유가족 분이십니다. 이분이 저희 학교에서 근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그냥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회식하다가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주무관님 이거 함께 이 이야기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수업 한번 해도 될까요? 저 좀 이야기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야기했더니 흔쾌히 이렇게 받아주시고 본인이 살고 계시던 그 나강면 신전마을로 직접 같이 아이들하고 함께 가서 거기에서 여기선 학살을 당했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어르신들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 좀 들어보자 하고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또 우리 학교
예, 근무하시는 선생님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인연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실제로 학사를 지었고요. 장홍석 유가족분하고 우리 강기룡 주무관님하고 해서 이번에 저희 교육과정 할 때도 유가족과의 만남 때도 이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또 해주셨어요. 그다음 이렇게 마을 회관에서 그때 마을을 살아계셨던 어르신들 이야기도 직접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럼 이 이야기 어떻게 한번 사람들한테 좀 알려보지? 뭐 이런 생각 하다가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요. 소설을 처음 했을 때 그 개관 수업, 지금의 개관 수업을 지금 앞에 계시는 박병석 선생님께 그냥 제가 부탁되고 아무 그냥 예의 없이 전화 드렸더니 흔쾌히 또 받아주시더라고요. 사실 수업이라는 것은 특히 이런 마을과 지역을 배우는 것은 그냥 지식을 한다기보다는 사람과 사람의 삶이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좀 고민하고 이것을 진짜 경험했던 사람들과의 삶이 좀 만나는 수업이 진짜 수업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뭐 제가 뭐 좀 공부해서 가르쳐 수도 있었겠지만 그 분야에서 계속 고민을 하셨던 박병현 선생님과 수업을 했고요. 이게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아이들이 그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랐어요. 정말 2시간 동안의 그 강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집중해서 들어요. 아이들 별로 집중을 안 하는데 진짜 집중해서 들어요. 어떤 고마운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그 소설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6개월에 걸쳐서 소설을 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5편의 소설, 그 짧은 소설들을 모아서 소설집을 출간을 했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과거라는 책이고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22이라는 책인데, 네, 그 소설이 연극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작년에 2022년에 연극 공연을 처음 올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 예산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거쳐가지고 실시하게 되었고요. 사실은 저희 학교가 미래의 혁신 학교로서 추진 과제로서 5, 6학년 친구들이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수업을 좀 만들어보고 아이들이 그냥 이 교육과정이니까 따라와 이게 아니고 이 교육과정인데 한번 선택해볼래? 이런 약간 선택형 교육과정의 그 시도로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주제들을 놔두고 이런 주제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연극과 우리가 별내는 정책 마당이라는 또 별내한 면에서는 또 아이들이 정책을 내는 그런 수업이 있거든요. 그 수업의 후속 프로젝트 이렇게 2가지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좀 활동적이고 아이들이 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연극을 선택했고 그렇지 않고 좀 조용조용히 하는 친구들은 보통 이런 다른 작업을 선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은 지금 구례에 계시는 이상지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이신데 연극 선생님이시고요. 지금 올해는 이제 또 다른 분하고 같이 연극 선생님과 같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분에게 되게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요. 특히 이분이 이제 연극이 끝나고 이제 뒤풀이 하면서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진짜 기억에 남아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예술을 하는 이유는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지금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러한 목적으로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예술을 하는 거다. 그래서 그러한 수업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연극이 되어야 하고 그런 역사 수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되게 감명을 받아서 사실은 올해에도 유가족분들과의 대화, 그 다음에 그 회복적 서클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상처, 그 유가족분들의 상처,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작년에 공연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친구는 이 사진을 제가 놓은 이유는 지금 6학년이 됐거든요. 6학년이 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원래 되게 염색한 머리를 되게 좋아했던 친구인데 그럼에도 이 이장 역할이라서 사실은 뭐 대사도 거의 없어요. 맞는 역할만 있거든요. 군인들에게 이게 실제로 신전마을의 이장님이 군인들에게 되게 고문을 당하시면서 이렇게 마을 사람들을 지켜냈던 분이시거든요. 네, 그분의 역할을 하면서 자신이 좀 더 진지하게 참여하고자 머리도 색깔을 다 염색을 하고 참여를 했어요. 연습 도중에 개머리판에 맞아가지고 실제로 머리 막 혹이 나고 그렇지만 진짜 열심히 맞는 연기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감동을 주는 그런 사례예요.
이 친구가 이제 실제 주인공이 그 학살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죠. 문홍주라는 친구. 근데 사실 이 문홍주라는 친구는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연극을 했던 것 같고, 이 뒤에 있는 친구는 근데 이 친구가 되게 감명을 연극 선생님과 이야기하면서 감명을 줬던 이유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경찰들 중에서도 군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와가지고 그 시키니까 시키는 일 했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우리가 아이들하고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친구 덕분에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이것들을 좀 그 수업들이 체계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도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좀 여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수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올 학년 통합으로 하고 있고, 지금 2개로 나눠서 연극하고 그림책 굿즈 만들기가 팀이 2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미 개관 수업 했고요. 그 다음에 유가족과의 만남하고 서클 대화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극과 그림책 수업이 하는데 대략 한 60차시 정도? 그래서 지금 공연을 저희가 12월 1일경에 그 마을교육 한마당인가요? 여기 한다고 해서 거기에 좀 어떻게 좀 꼽사리인가 해야 되나요? 좀 껴가지고 좀 공연을 좀 하고 지원도 좀 받으려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지금 개관 수업 했고요. 네. 유족과의 만남도 서클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아이들이 좀 동기부여를 하는데 되게 많은 점이 좋았고요. 이번에 순천에서 연극 활동하시는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아이들하고 연극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역 정했고요. 네, 수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센터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교육 의제를 논하는 정담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31차 정담회가 있었을 때 그때 여순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 여순 11구 사건이 어떻게 배움으로 가져갈 수 있겠는가라는 주제로 정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 교육 과정으로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센터에서 지역화 교육과정 사업이 시작되면서 이 주제로 여순 11구 마을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으로 올해 지역화 교육과정을 좀 만들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우리마을교육연구소와 기타 여러 단체들이 함께 해주셔서 이것이 진행될 수 있었고요. 올해 또 5월에는 순천이 회복적 도시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주제로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순천 지역의 도시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그런 바탕 속에서 여순 11구 마을교육과정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순 11구 치유 회복활동 12페이지에 있는데요. 교육 주제는 회복적 정의와 평화 감수성 훈련을 통해서 여순 11구를 우리 친구들이 만날 수 있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미 많이 말씀하셨지만 개관 수업이 있고 역사적인 사실들을 배우는 개관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유족을 우리 친구들이 만나고 유족분들을 만난 이후에 우리 친구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총 4시간 정도로 해서 앞에 2시간은 서클 대화라고 해서 여순 11구와 관련된 지난 수업에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지, 또 유족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관련된 사람들의 느낌과 욕구를 찾아보고 이분들은 어떻게 극복했을지를 생각해보고, 또 나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회복 탄력성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모둠으로 활동하면서 모둠별로 역할을 우리 유족분들께서 주셨던 이야기들 속에서 역할을 친구들에게 말해주고, 그 역할들 속에서 이분은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무엇이 정말 이분에게 필요했을까 생각해보게 하고, 이분이 삶을 살아오시면서
이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이겨냈을 것인지, 또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서 친구들이 서로 토론하면서 그것들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들, 2시간 내에서 그런 시간들을 했고요. 3교시, 4교시 때에는 권력 과시라고 하는 역할극을 통해서 권력이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제 미션을 주고 그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어떤 불평등, 억울함, 수치스러움, 이런 것들을 이제 느껴보는,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행사하면서 자기의 그런 마음들을 느껴보고,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 4교시 때에는 그것에 대한 성찰 질문들을 나누면서 이게 꼭 이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위치에 처해 있을 때 이런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리고 약하고 고통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깊은 공감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순이 70년 전에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실 안에서도 여순과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친구들이 인식하게 되는, 그래서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나누면서 민주 시민성을 기르는, 평화 감수성을 가져가는 그런 시간으로 4차시를 보내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순 11구 치유와 회복 활동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